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예, 티처스에 나왔네요. 예, 보시지 않았었죠, 그죠? 요, 이 친구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여기에 아, 예, 약 분장을 한 거예요, 분장을 한 거. 요 두 번째 학생이고, 예, 이 친구는 한민고 가려고 했던 친구죠. 예, 여기 두 번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오이도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 시즌 2가 시작이 됐어요. 당연히 시즌 2에도 6월 달에 또 방송이 될 거예요. 촬영은 벌써 끝났고요. 6월 달에 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인이 정순재 쌤이랑 조정희 쌤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오신 학부모님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아이가 그리고 중학생도 중3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중3 학부모님 약간 두 분 정도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시고 중간고사 끝났죠, 이 동네도. 중간고사, 중3은 중간고사 끝났죠. 예, 맞죠. 예, 고등학생도 중간고사 끝났고 어떠세요? 특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죠? 아, 나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지난 겨울 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을 때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 이게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장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요? 고3? 고3은 열심히 공부 안 합니다. 생각보다. 고2? 아니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성적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할 테고, 소위 말하면 이제 보통 일반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뭐 특성화고 말고 가겠다는 학생 수가 전체 중3 학생들 수에서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특성화고로 안 가고 일반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를 갔다고 한다면은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나름의. 아마 중학교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아니면 중학교 때 처잔 아이들도 그때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반고에서 이 방금 끝났던 중간고사를 생각을 하면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요 시기가 그냥 올해죠. 올 1월 달부터 겨울방학 들어가고 1월, 2월, 3월부터 해서 이 5월 달까지 중간고사 보기 직전까지 요 5개월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봤지만 이제 아이들도 이제 대충 알죠. 어머니도 대충 아시죠, 그죠? 아까 전에 뭐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보셨고 이제 그럼 가등급 같은 석사 등급도 대충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제 그게 뭐죠? 홍해를 가르듯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이제 대학 갈 놈과 안 갈 놈들이 이제 쫙 갈리게 되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성적 받아보고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자서 수능 끝나고 깨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현실을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금부터 수능 공부해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들이 5월 달에 봤던 이 중간고사가 사실 중요했습니다. 중요했고 이 성적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대입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뭐 외고라든지 만약 국제고라든지 이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목고 자사고를 가지 않고 우리 아이가 일반고라고 하면 이 동네 안양에서 평촌에서 일반고라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중앙대, 한 이화여대, 뭐 경희대, 한국시립대, 그 다음에 뭐 한국외대, 요까지
예, 요까지가 상위권 대학이죠. 홍동 건숙도 물론 있습니다. 홍익대, 뭐 동국대, 건국대, 숙명여대. 요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내가 이 동네 평촌 안양에서 내가 일반고로 가서 이 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전형 방식으로 가야 될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좀 명심해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유형에 따라서 딱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죠. 그게 어쩌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 일반고 어머님들 많으실 텐데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얼핏 들었던 그 상위 15개 대학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수시에서도 수시라고 하면 수시는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죠.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또 두 갈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어떤 평가받아가지고 학종이라고 얘기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들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로 갔다, 이 동네 일반고로 갔다고 하면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이후에 대입을 놓고 본다면은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면 내신으로 상위권 대학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능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걸 바뀐 수능을 대학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발표가 안 됐잖아요. 서울대만 유일하게 발표됐지 나머지 대학은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수능을 대학 간다? 모르겠어요. 이 동네 안양 평촌에서 가장 유명한 일반고라면 신성고 아이들 상위권 대학은 수능으로 많이 가죠. 의대도 수능으로 많이 가죠. 그거는 지금 현재 2027학년 때까지의 수능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028학년도 수능은 아시다시피 우리 수능은 그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시, 수능 실적이 막강했던 과연 고등학교, 고등학교들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펼칠까? 물론, 현재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입시 또 간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바뀐 수능은 모르겠어요. 그쪽을 차차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가 지금 일반고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간고사를 봤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단추가 이제 끼워진 겁니다. 그럼 이 성적이 과연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내신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고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특목고 잡사고는 다르죠. 특목고 잡사고는 학종으로 가면 확실합니다. 얘네들한테는 2028 이후로부터 특목고 잡사고 아이들은 완전 기회가 잡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역대급으로 기회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내신 석차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양외고, 과천외고 아이들이 장난 아닙니다. 걔네들한테는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안양외고나 문과 기업, 걔네들이 이과를 갈 리는 없잖아요. 안양외고나 과천외고 아이들이 4등급, 5등급 받은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는 기회가 활짝 열립니다. 100% 재수할 겁니다, 그 아이들. 네. 그런 얘기도 오늘 지금 할 겁니다. 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일반고고 중간고사를 받고 몇 등급이냐. 이제는 승부 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아이를 여러분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면 이제 수행평가 미친 듯이 수행평가 할 거고, 수행평가 하고 난 다음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1학년 때 주요 5과목 석차 등급이 딱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냐가 이제 상위권 대학 가냐 못 가냐가 승부가 갈립니다. 이런 말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 올리면 되잖아. 그건 진짜 희망 고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위에 고등학교 2학년들은 1등급이 4%입니다.
그렇죠. 그럼 5%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 6%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2등급이잖아요. 걔네들이 4% 아이들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내신 공부해서 1등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등급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그럼 그 10% 안에 드는 아이들은 안정빵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칩시다.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은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4% 안에 들리면 1등밖에 없잖아요. 2등급이 11%잖아요. 그럼 30명 중에 2등급 받는 아이 반에서 2등, 3등이 2등급이에요. 그러면 2등 하는 놈은 2등급이고 1등은 1등급이에요. 그럼 2등 하는 놈과 1등 하는 뭔 차이가 있을까? 2등 하는 아이가 미치듯이 공부해서 1등을 잡을 수도 있어요. 3등 하는 아이도 미친듯이 공부해서 1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등, 2등, 3등이 1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1등, 2등, 3등은 1등 하는 애가 4등한테 발릴까요? 그럴 리 없어요. 1등, 2등, 3등은 물론 3등은 불안하겠죠. 하지만 4등은 절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10등 하는 놈과 4등 하는 놈이 똑같은 2등급이에요. 10등 하는 아이는 지금 뭐 할까요? 지금 9등급 체제에서 10등, 11등 하는 애는 4등급이에요. 그 아이들 지금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10등 하는 놈, 평상시에 처자고 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놈들이 그 10등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4등 하는 대표 가서 얘기하겠죠.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나랑 똑같아. 그럼 4등 하는 아이들 미치는 거죠. 대신에 1등 하는 아이는 1등, 2등 하는 아이는 4등한테 발리기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고등학교라는 현실입니다. 그럼 2등급이야. 2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네.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이번 중간고사 봤으면은 아까 전에 받아보지 못하는 원점수를 받았던 거 어떻게 하든 간에 석차 10% 안에 들어야지만이 10% 안에 들어야지만이 진짜 제가 읊었던 그 상위권 안에 거기에서 입시를 치르지 않을까. 근데 10% 안에 못 든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건대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건대. 건동, 혼숙, 약간 요 라인에 딱 중위권에 있는 학교. 이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 입장에서는 일반고 아이들을 내신을 몇 등급 아이들을 이 학교들은 학생을 뽑았을까요? 9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 아니면 1등급. 1등급 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2등급 초반 아이들. 그럼 그 아이들 2등급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3학년까지 성적을 보면 2등급 거의 다 2등급이고 3등급 몇 개 있고 이 아이들 2등급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건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2등급이에요. 2등급 아이를 뽑았단 말이야. 소위 말하면 11% 안에 드는 아이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5등급 체제에서 10% 되는 아이들, 10% 안에 드는 1등급 아이들이 건대에 지원할까요? 안 하죠. 왜? 내가 10%라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4%라는 허들이 있었어. 2등급 아이들이 4%대가 있었기 때문에 4% 안에 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1등급이라는 숫자에 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 아이들은 없어. 똑같은 1등급이에요. 근데 건대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건대 입장에서는 지금 2등급 아이를 뽑고 싶어. 뽑아야 돼? 왜 고민스럽죠? 지금 2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 몇 등급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4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건대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 석차 등급을 뽑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질문하십시오. 근데 그 소수점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2.1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이면 얘가 2등급이 9과목이고 3등급이 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대학 3등급은 35% 이하 66%까지가 3등급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도 얘는 다 3등급이야. 그렇잖아요? 그 2.1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과목은 이 친구는 기존에 4등급, 5등급 받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2등급이라 받았다. 2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34%까지가 2등급이라. 거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등급, 2.2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2점 몇 등급이야?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네. 2.1등급, 2.5등급이야 라면 얘는 반에서 10등 안에 든 것도 있지만 11등, 12등, 13등도 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등급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 5등급 체제에서 우리의 내신은 그 석차 등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석차 등급 의미가 없다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고, 소위 말하면 석차 등급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석차 등급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바로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손해인 거예요. 일반고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과 경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석차 등급 4% 애들 그 1등급 숫자거든요. 왜? 여러분 안양외고 가보세요. 여기 제가 전교 1등이에요 하는 애들 석차 등급 매겨보잖아요. 몇 등급 나오는지 아세요? 3년 동안 했던 석차 등급 평균 내면 정말 잘해봤자 1.9등급 나와요. 왜? 걔는 공부 잘하는 애들 석차 등급 뒤로 밀리거든. 동점자가 많아버리니까. 근데 일반고는 퍼펙트가 1.0이 있단 말이야. 왜? 공부 잘하는 것도 못하는 애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학종에서 경쟁력이 뭐냐면 바로 그 숫자 1등급이 숫자거든. 여러분들 학종 결과를 보신 대학들 결과 보면 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 2점 몇 등급, 3점 몇 등급 이래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아이들의 상위권 대학이. 그 등급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낮은 등급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종으로 일반고에서 학종을 합격된 아이들은 거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 대학에 합격한 석차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지 학종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근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일반고 아이들이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반 아이를 뽑을 수 있었어. 근데 학종에서는 일반고대 3점대 아이를 뽑을까요? 안 뽑아요. 그 아이가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뽑아요. 왜? 일반고인데. 무슨 말씀? 거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그 학교의 석차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지 학종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대입 결과 볼 때 그 대학의 학종 결과를 보지 마시라고. 학종 결과를 보신다면 그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석차 등급을 보시라고. 그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기 닥치고 공부해야죠. 뭐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어떤 비율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뭐냐면 2024학년도입니다. 2025학년 이제 발표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모든 대학들이 발표 안 돼서 안 가져왔는데 학생부 교과 2024학년도 교과 전형으로 50% 컷 평균 석차도 50% 컷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요 용어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50% 컷이라면 그 학과가 10명이 정원이라고 한다면은 합격한 10명 중에서 5등 하는 학생이죠. 절반이 있는 아이의 석차 등급의 평균을 낸 겁니다. 제가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울대 직윤 전형이죠. 직윤 전형 뭔 줄 아시죠? 그죠? 직윤 전형에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의 전체 서울대 전체 학과 합격한 아이들 평균에서 50% 평균을 제가 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가 1.2등급이고 1.2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이건 석차 9등급 체제니까 1.2등급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에서 1등을 했던 과목이 80%인 거야. 10과목 중에 2과목만 반에서 2등, 3등 한 거야. 그 1등 한 거 아니죠. 평균 1.2등급이. 한양대, 동국대가 1.3등급이 엄청 높죠. 상위권대 딱 홍동건수까지 보면 홍익대가 2.7등급, 여기 걸쳐져 있어요. 홍익대가 왜 2.7등급이냐? 이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거든. 수능 최저가 있어 버리니까 석차 등급 낮더라도 수능 최저 때 맞춰가지고 2.7 아이들이 합격하는 거야.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 일반고 아이들만 거의 일반고 아이들만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거의 1점대입니다. 1점대. 그래서 1점대라고 한다면은 자 봅시다. 우리 5등급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야. 그럼 이 대학들 입장에서 지금 이 대학들 입장에서 석차 5등급 체제에서 이 교과 전형을 어떻게 운용할까요? 석차 등급 뭐야? 무조건 기본인 거죠. 봅시다.
교과 전형을 합격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보시면 다 일반고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대 직원 자사고 몇 명 있네요. 17명. 나머지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거는 일반고 아이들만을 위한 전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고 갔을 때 무조건 이걸 목표로 가야 돼요. 이걸 목표로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뭐야? 외대는 46명이 외국 국제고 아이들이 46명이 외대 들어갔네. 얘네들 왜 이렇게 들어간 줄 아세요? 모르시죠?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뭔 줄 아시죠, 어머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외대가 46명이 왜 갔냐 하면 요런 겁니다. 외대는요, 내신 반영 방식이 좀 달라요. 보시면 석차 1등급이면 200점 만점 주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가 1학년 또 국어가 수학이 1등급이면 200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3학년까지 과목 이수한 거 있으니까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200점을 과목마다 200점으로 환산해가지고 2등급은 192점이에요. 8점 차이예요. 2등급 오지 말라는 얘기야. 한 과목이 8점 차이야. 그럼 두 과목 2등급이면 16점 차이 나고 점수 쫙쫙쫙 나간 거예요. 석차 등급별로 점수를 줘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 석차 등급으로 줄게 근데 또는 네 성적이 석차 등급 말고 수학 볼까요? 수학이 원점수 90점 이상이야? 그럼 200점 환산 줄게 이런 거야. 또는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 어떤 경우냐면 안양외고가 그러네. 안양외고가 수학에서 석차 등급 나는 4등급인데 4등급이 몇 점? 154점이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친구는 90점 넘거든 원점수. 그럼 걔는 뭐야? 4등급을 버리고 이게 환산되는 거예요. 그게 외고 국제고 아이들인 거야. 근데 외고 국제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4등급, 5등급 받는 아이들. 원점수는 90점 넘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등급은 떨어지는 거야. 그 아이도 오라는 얘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뭐냐? 원점수가 80점대인데 석차 등급 1등급이야. 어디예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공부를 못하는데 애들 못하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원점수는 낮은데 뭐야? 내가 그 안에 4%에 든 거야. 1등급 받은 거예요. 그 아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가 유일하게 지금 석차 9등급 체제에서 석차 등급 환산 점수를 부여 또는 원점수로 부여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전에 이 아이들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 46명의 이 교과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만을 위한 전형이에요. 46명의 일반고 출신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외대를 외국 국제가 뺏은 거야. 이게 얘네들이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외대는 외국 아이들 많이 뽑고 싶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외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석차 등급의 점수 환산하고 원점수로 점수 환산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외대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거는 외대뿐만 아니라 점점 올라갈 상위권 대학, 서울대도 마찬가지 특목고 자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뽑고 싶어 합니다. 외대는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석차 5등급 체제가 돼요. 5등급 체제예요.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을 8점 차이를 주는데 1등급, 2등급 받으면 우리는 10%니까 1등급, 2등급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9등급 체제에서. 그러면 10%에 든 애들이 200점 만점 줄까요? 모르죠. 발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외대 입학처장이라고 한다면 야 이제 보지 말자. 이걸로 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형은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개 고등학교에서 10명만 추천합니다. 학교장이. 그러면은 이 점수를 보고 모르겠어요. 그럼 발표돼봐야 알겠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9등급 체제에서도 석차의 등급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지만 외대는 원점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우리는 석차 등급의 변별은 없어요. 하지만 원점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보다는 오히려 원점수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
뭐 혹시나 2등급 나왔더라도 우리 아이가 원점수 어머니 받아보지 못한 원점수를 받았다고 했지만 수행평가 표함에서 기말고사를 우리 아이가 원점수를 몇 점 받냐.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평촌권, 안양권 나름 내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원점수 몇 점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무조건 원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지필 시험을 쉽게 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 동네에서 지필시험 쉽게 낸 학교 없습니다. 내신 퍼주기라고 얘기하죠. 원점수를 높이는 예. 내신 퍼주기라고 하죠. 그게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학생부에 보면 A, B, C, D 성취도의 비율을 적혀놔요. 우리는 표준편차가 빠져요. 평균 점수가 나오고 원점수 나오고 표준편차가 있으면은 대충 이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표준편차가 빠졌어요. 우리 학생부에는. 근데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 A, B, C, D 성취 비율이 나와 있어. 그럼 딱 아는 거야. 이거라? 이 과목은 A 비율이 무려 40%네? 그러면 원점수가 좀 높게 나오겠죠. 석차 등급 안 나오더라도. 그럼 내신 퍼주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과목과 또 크로스 체크해요. 다른 과목도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제 이 학교의 어떤 고성취 비율이라 다른 과목의 어떤 원점수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면 이 학교의 수준은 다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을 다 내신 퍼주기 하진 않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퍼주기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작년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전략적으로 조금은 그나마 이 지역에서 내신 조금 쉽게 특히 수학 과목이 조금 쉽게 되는 학교가 어딜까라고 골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또 한 해 되면 또 바뀌어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쌤이 맨날 고등학교는 그 수학쌤이 아니거든. 수학생들도 바뀌거든요. 그럼 그 해 난이도 다르고 저 해 난이도 달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점수라는 걸 딱 보면 이 친구가 거기에서 몇 점까지 나왔는지 그게 뭐 수행평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오히려 석차 등급보다 가치가 있게끔 본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생각해 보세요. 90점 겨우 넘겨가지고 10%에 들어서 1등급 받는 애들 있을 것이고 100점 가까운 점수 받아가지고 10%에 는 1등급 받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같은 1등급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럼 볼 수 있는 게 원점수 아니면 아까 성취도 비율, 어떤 분위기냐, 이 학교가. 이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량평가는. 석차 등급의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어졌죠.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나마 정량평가를 준다면 이런 식인 거야. 원점수에다가 이렇게 몇 점 이상 몇 점 해가지고 점수 줘버리고, 그렇게 정량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7학년도에 발표됐거든요. 4월 말에 발표돼가서 2027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전형의 주요 대학 전형 방식입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2027학년도가 바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입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 과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 어차피 서울대는 이 전형 방식 어떻게 한다는데 발표됐잖아요. 그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요. 서울대는 제외하더라도 이걸 보세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까지 딱 보면은 성균관대는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전형은 아무나 지원할 수 없어요. 추천 인원이 2명, 10명, 12명, 얘는 제한 없죠. 재수생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에 신성고에서 재수하는 애가 갑자기 성균관대 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이거 추천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이 걔한테 줄까요? 지금 제 학생도 이거 줘야 될 애들이 있는데 다행히 추천 제한인은 없으니까 줄 수 있겠죠. 제한인은 없으면 줄 수 있겠죠.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성균관대가 이번에 바뀐 거예요. 2026학년도까지 지금 고3까지는 얘네들이 15명이에요. 추천 인원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자, 근데 얘네들 새 학교를 봅시다. 서울대가 지금은 2027년 2명이죠. 서울대 발표한 거 보셨죠? 직윤 전형 몇 명입니까? 추천 인원이. 3명입니다. 1명 늘어났어요.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2명.
이런 시험 보면 수능 최저도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있죠. 연대 10명이면 수시 원서 우리 몇 군데 넣을 수가 있어요. 6번의 기회가 있죠. 그럼 전교 1등, 2등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지금 이 체제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신성고에서 전교 1등, 2등 한 애가 있겠죠. 그 아이는 이 추천서 받겠죠. 걔는 연대 추천 10명이죠. 이 추천서 받겠죠. 그쵸? 전교 3등 하는 아이는 이거 추천서 못 받죠. 전교 3등 하는 입장에서는 전교 2등이랑 나는 뭔 차이야? 걔는 서울대 원서 안 넣어요? 넣어야죠. 어디 넣어요? 이조정 못 넣죠. 전교 3등 아이는 서울대 일반 전형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종에 넣어야 돼요. 걔가 이과라고 한다면 누구랑 경쟁해야 돼? 서울대 학종에서. 자사고, 자연계열, 가고, 영재고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걔가 문과라면 누구랑 경쟁해야 돼? 대운 외고 아이들, 소위 말하는 경기 외고 아이들, 안양 외고 아이들과 학종에서 걔들 만나야 돼요. 걔네들 피하고 싶으면은 과를 걔네들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선호하지 않는 과를 지원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학과 지원하려고 했더니 어떤 학종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생기부 어떻게 관리했어? 나 컴퓨터로 다 관리한 거야. 그럼 나 컴퓨터 공학과 전자고 이쪽 가야지. 학종에서 전공 적합성에서 많죠. 근데 그과 지원하려면 누가 지원해? 과고, 영재고, 자사고에도 지원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버티는 아이들이 있죠. 왜? 이거 추천서 못 받은 이유가 내가 이거 못 맞춰서 그래. 얘네 지금 수능 최저를. 그걸 추천서 못 받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뭐야? 나는 거의 퍼펙트하게 1.1등급이야. 하지만 내 추천서 못 받은 이유는 나는 전교 1, 2등 하는 한 이거 맞췄지만 난 못 맞췄어. 그래서 난 이 추천서 못 받았어. 그럼 걔는 서울대 일반 전형에 1점 초반대로 학종을 넣겠죠.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 일반고인데 추천 안 받고 지금 우리 학교 학종으로 지원했네? 딱 일반고인지 알거든요. 근데 차등급 1.1등급이야.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 호기심이 생기죠. 한번 보자. 면접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떨어지죠. 면접에서 떨어지죠. 왜? 영재고 과거 아이도 경쟁해봐서 게임 안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10명이죠. 연대 보세요. 딱 교과 100이죠. 수능 최저 보세요. 인문계는 2개 과목이 뭐야? 등급합이 4예요. 탐구 과목을 한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과목 중에 2개 과목이 등급합이 4예요. 근데 인문계는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 그러면 국어, 수학 중에 무조건 2등급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영어는 3등급 필수예요. 교과 100이에요. 면접도 없어요. 여기 왜 면접 없는 줄 아세요? 왜 면접 없을까요? 2024학년도까지는 면접이 있었거든요. 2025학년부터 면접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이 안에 2명은 빠져나갈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안에 10명 중에 이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합격하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빠져나갈 거 아니야. 2명만 빠져나갈까요? 지방에 있는 의대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약대라든지 이런 지원에는 또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10명 중에 절반은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면접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면접 봐봤자 저 새끼 저 공부 잘하는 놈이네. 빠져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접 안 보죠. 교과배가 수능 최저 끌어보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계는 이렇게 돼 있고 자연계 봅시다. 2개 과목 등급합이 5예요. 여유 있죠. 왜 여유 있을까요? 자연계는 무조건 수학, 미적분, 기하중 무조건 포함이에요. 수학이 필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하는 거랑 학력화 통계 공부하는 거랑 공부 양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등급합 5, 문과보다 5, 한 단계 낮아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책을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수능 때는 어떻게? 우리 수능 때는 그런 거 없잖아.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대가 만약에 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야? 이거 없어지고 2개 과목 뭐야? 4로 갈 거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둡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고대 봅시다. 12명이죠?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다 지원할 거 아니야. 전교 1등, 2등 했는데 전교 3등 하는 놈이 갑자기 고대 추천서는 전교 13등한테 내가 양보할게요. 그런 애가 어디서 세상에. 걔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야지. 자기한테 6번의 기회가 있는. 내가 왜 일반고 가서 내가 전교 12명 안에 들어가지고 4%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내신 관리했는데 6번의 기회 다 살려야죠. 내가 왜 학종에 뛰어들어가지고 특목고 자사고가 왜 경쟁해?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12명이 다 야한 거야. 그럼 11등, 12등 하는 연대 원서 안 넣어요?
넣잖아요. 그럼 걔네들 어디 넣어요? 11등, 12등 하는 애는. 학종을 넣는 거예요. 이거 못 넣는 거야. 학종을 넣으면 걔는 누구랑 경쟁해야 돼?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자사고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과 전형은 일반고로 갔어, 우리 아이가. 무조건 교과 전형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봅시다. 교과 90이에요. 교과 90, 소류 10이에요. 소류는 학생부 종합평가예요. 학생부 교과 90이에요. 변별력 있을까요? 변별력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죠? 어머님 혹시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개 다 지원했는데 연대 고대 학교 추천서 받아 지원했어요. 둘 다 붙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 어디 보내실래요? 네? 봐요. 이래요. 내가 강연 가면 어머니 물어보면 어머니 어디 보내서 어떤 놈 자신 있게 고대예요. 어머니 고대 출신이시죠? 네. 아이도 다 연대갑니다. 그럼 12명이잖아요? 10명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10명은 빠져나갈까요? 다 빠져나갈 거예요, 이 아이들. 그러면은 이게 교과 90이 의미가 없어요. 예의 변별은 이거와 이거예요. 수능 최저예요. 성대는 다행히 지금은 2024년에 없어요. 재수생활 다행이에요. 이것도 수능 최저 걸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군데, 그러니까 서울대 봅시다. 서울대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상위 4개 대학을 이렇게 하는 대충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서울대는 이것도 확정안이 아니에요.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서울대는 이제 지원 자격을 아예 이제 특목고 자사학을 없애버렸어요. 특목고 자사학은 이 직윤 전형 지원 못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까 전에 서울대 합격한 17명이 있었죠. 이제 걔네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서울대는 이제 직윤 전형은 일반고만 갈 수 있는 전형인 거예요. 학교장이 3명을 추천을 해요. 아까 2명이었잖아요. 한 장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전형 방법은 똑같아요. 1단계 3변수 학생부 100, 2단계는 면접 평가를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에요. 이 교과 전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는 네가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려면은 최소한 수능에서 요거 정도는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또 반말로 약간 또 말을 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설명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소위 말하면 이거야. 이 친구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야. 내신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학교장 추천하잖아. 어련히 2명 알아서 추천하시겠습니까? 학교장에서? 연대 10명 어련히 추천하겠죠. 10명. 1등부터 10등까지. 내신의 변별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수능 최저를 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가 면접이 요 면접 보잖아요. 이 면접 지금 현재 이 면접 어떤 줄 아세요? 이 면접 학생부 내용을 보고 야 너 1학년 2학기 때 보고서 수행 평가 보고서 이런 건데 이걸 통해서 네가 배운 게 뭐냐 이거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지금 이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하죠. 근데 바뀐 거는 어떻게 바뀌었냐? 면접 평가지 이 면접 평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SNU 역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장난 아니고 없습니다. 이거 다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머리 터질 겁니다. 이 면접을 지금 어디서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면접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영재학교가 이렇게 면접을 치릅니다. 영재학교가. 대한민국 8개밖에 없는 영재학교가. 그렇습니다. 면접이 연락 빡세진다는 거죠. 그럼 왜 면접을 이렇게 빡세게 볼까? 서울대가. 왜? 수능 최저가 없어졌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야? 이 친구가 서울대에 와가지고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뭐야? 우리가 보고 직접 보겠다는 거야. 그럼 서울대가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왜 폐지시켰을까요? 왜 폐지시켰을까요? 어? 서울대 입장에서 우리 바뀐 수능이 의미가 없거든. 서울대 입장에서는. 왜? 물화생지 원투도 안 했어. 1학년 통합과학 한 거야. 서울대 공대올림이 미적 2도 안 했어. 소위 학력화 통계, 문과 아이들이 보는 수능 수학을 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 수능은 서울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폐지하고 더 이상 이 수능은 우리 서울대학교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이다. 몰라 인문대학은 가능하겠지. 인문 쪽은 문과 쪽은. 근데 서울대 공대나 의대나 이쪽 쪽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폐지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똑똑한 놈 뽑겠다 이건 거야. 그리고 또 얘네들이 추천 인원이 3명을 늘렸죠. 왜 늘렸을까요? 2명에서 3명을 늘렸어요. 얘네들 원래는요 2명에서 4명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3명으로 타협한 거예요. 왜 늘려요? 교장 선생님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학교장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 우리는 1등급이 10%예요. 9등급 체제에서는 4%예요. 그럼 아까 전에 어머니 말씀 1점대 1점 몇 등급 애들 줄을 세울 수가 있었어. 그 학교장이 그들 중에 1등, 2등 딱 클리어하게 석차 등급해서 3학년 동안 수강했던 모든 과목을 석차 등급해가지고 1.1등급 오케이 네가 1등이네 줄게. 수능 최저 맞췄어? 이거 보겠죠.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라고. 최소 못해도 전과목 5, 1등급 받는 아이가 한 학교에 10명 이상 나올걸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2명 어떻게 추려낼 거야? 뭘로 추려낼 거야? 학교장이. 그나마 지금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네가 1.1등급 나와도 너 수능 최저 못 맞았으니까 내한테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능 최저도 없어. 그러니까 4%에서 10% 늘어났으니까 한 명을 더 4명까지 늘리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3명을 줄였는데 왜 4명에서 3명을 왜 줄였냐면 보세요. 얘네들 일반고만 바뀌었죠. 원래는 이거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등급이 4%일 때는 안양 외고 아이들이 1등급 받는 애 별로 많이 없어요. 왜? 동점자가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 아무리 시험 어렵게 내도 4%까지 숫자가 그저 안양 외고 200명을 치면 200명 전교 8등 하는 애들 동점인 거야. 시험을 보면 10명이 동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2등급이거든요. 1등급이 아니거든, 내신은.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야 이걸 만약에 4명을 넣으려고 지금처럼 외국 국제화 자사고까지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석차 9등급 체제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4%되나 클리어하게 1.2등급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전형에 지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10% 늘어나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1등급은 없지만 2등급들은 있거든. 지금 현재 9등급 체제 소위 말해 5%, 6%, 7%, 8%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아이들이 원래는 2등급이었는데 우리 때는 어떻게? 1등급 된다고. 그러면 이 전형에 얘네한테 지원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3명, 4명을 늘려면 이 4명을 늘리라는 게 일반고 아이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야?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야 됐고 우리 국립대학교잖아. 안 그래도 서울대 총장은 맨날 국감에 가면은 국회의원한테 막 닦이는 게 야 너 왜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많이 뽑았어 이거거든. 그래서 아예 이 전형을 지원자를 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서울대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얘네들인 거야.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서울대가 3명 늘렸어요. 얘네들 지금 뭘 고민할까요? 10명이란 말이에요. 줄일까요? 늘릴까요? 10명을 유지할까요? 10명 유지하면 안 그래도 5명 빠져나가는데 얘네들 3명이라고 한다. 6, 7명이 더 빠져나간다고. 늘려야죠. 늘려야죠.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교과 100이야. 의미 없죠. 10%.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 100을 유지하면서 수능 체제를 그대로 이렇게 둘까? 고민을 엄청 할 겁니다, 얘네들이. 고대 입장에서는 12명이에요. 지금. 12명 다 빠져나가는데 얘 늘렸어. 얘 가만히 있어요? 늘리겠죠. 그래서 얘가 혁명한 거야. 성대가. 2027년도 아예 재수생까지 포함시키고 우리는 인원 제한 없어.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 현명하게 갖고, 왜냐하면 성대는 알거든. 고대, 연대, 자기 학교 붙으면은 애들 다 일로 빠져나가는 거 알거든. 그러면 왜 재학생들한테 기회 안 주고 뭐야? 이제 우리는 졸업생, 재수생까지 기회 주고 추천 인원도 그냥 무한대로. 정말 성대를 원하는 아이는 와. 이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 면접 안 보잖아요. 나 교과배. 그러니까 이 전형이, 우리는 이 전형이 어떻게 바뀌냐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머지 서강대 졸업 예지장 20명이죠. 한양대 재수생까지 11%죠. 중앙대 20명이죠.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20명이죠. 소위 말하는 이런 거야. 지금 우리 아이가 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면 내가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2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 추천서를 받고 이제 재수전까지 막 얘네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교과 전형도 이제 더 이상 최상위권 대학 말고 나머지 대학은 재수생, 삼수생까지 다 열어놨어요. 자, 그럼 재수생까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학교에서 지금 재학생하고 재수생하고 추천서를 주는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작년 성적으로 지금 현재 재학생의 성적과 비교해서 주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 뚫으려면 사실 이 교과 일반고라면 이 교과 전형을 뚫어야 되는데 이 전형이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거든요. 5등급 체제의 우리는 과연 이거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서울대는 일단은 외특목고사하고 애들 빼놨어요. 다행히.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중3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이 근처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할 수 있으면 서울대를 정말 역대급으로 입시 역사상 서울대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서울대를 목표한다면 일반고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한다면, 1등, 2등, 3등 안에 든다면. 근데 보세요. 아까 서울대 그렇게 되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 추천서를 3명 누구한테 줄까요? 석차 등급 다 1등급 나갈 거고. 누구한테 줄까? 원점수 높은 애들 주지 않겠어요? 3학년 교과목 원점수 높은 애들 주겠죠. 그래서 약간 원점수 높게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형 방식이 서울대가 발표했지만 나머지 대학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 이걸 유심히 보셔야죠. 자, 그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뭐 고교학점제 나버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5등급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 우리 어떤 교과목, 우리 아이가 어떤 문과 계열, 우리 아이가 어문 계열, 소위 말해 국문과라든지 이런 거 안 가려면은 이런 데는 각 교과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 돼. 결국은 교과목 선택에 주의해야 될 자연계열인 거예요. 내가 공대를 가기 아니면 자연계열 가기 위해서 내가 과학에 내가 어떤 과목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신선고를 가져왔는데 신선고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학년 때 선택하고 2학년, 3학년까지 선택하게 딱 돼 있어요. 자, 혹시나 우리 아이가 지금 자연계열이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어머니. 많죠.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큰일 났어요. 자연계열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연계열은 물화생지 2 과목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소위 3학년 1학기가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이 끼케봤자 3과목밖에 안 돼. 나머지 절대평가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근데 이제는 3학년 1학기 때 모든 과목이 뭐예요? 5등급 취소 석차 등급을 매기는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목, 지금 요 색깔 했던 게 이제 절대평가거든요. 나머지는 다 석차 등급. 그 석차 등급 3학년 1학기 때 내신 박 터집니다. 3학년, 우리 아이가 3학년 되면, 3학년 1학기 되면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통합과학, 자연계열 통합과학 수능 최저 못 맞췄어. 수능 최저도 못 맞췄어.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고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머리 아픕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서울대는 발표해서 나머지 다 발표 안 했거든. 학생부 종합전형. 뭐 내가 설명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이거 넘어가고.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2024년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이 결과는 다 일반고 아이들이 아니고 특목고사사 포함되는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5등급 체제는 우리 아이를 딱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2등급이라고.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4등급 아이들인 거야. 특목고사사고 아이들 4등급 아이인 거야. 4등급 아이들은 자기 학교에 3등급, 2등급 아이들이 있으니까 감히 엄두도 못 냈어. 안양외고에 4등급 받는 아이가 절대로 연대고대 못 씁니다. 왜? 자기 학교에 자기 반에서 3등급, 2등급 받는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고대 원서 쓰는데 그 학교 못 쓰죠. 왜? 안양외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과천외고도 있고, 경기외고도 있고, 성남외고도 있고, 서울에 있는 6개 외고도 있으니까. 그 4등급 받는 아이가 3등급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얘가 엄두도 못 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돼요? 거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 머릿속엔 다 뭐야? 그래. 나 우리 학교에서 쟤가 내보다 그래. 나 학교에서 쟤 딸리 좀 나가 입학 사정관 앞에 가서 내 당당하게 뚫을 거야.
내 대치동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컨설팅 받아가지고. 왜? 기회가 열렸거든요. 학종에서. 그러니까 학종은 이제는 특목고 자사고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전에는 석차 등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눈치 보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지원 안 했지만 이제는 다 열려버린 거지.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학종 전형 보세요. 상위권 대학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다 이거 학종으로 가는 거 일반고 많이 가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봐야죠. 소위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외고 국제고 여기 외고 국제고 출신들이 2024학년도에 입시를 치러야 돼. 8,000명이에요. 재수생 포함해서.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이 상위 15개 들어간 아이들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이에요? 30% 몇 등급이에요? 9등급 체제에서 4등급이라고요. 4등급이라고요. 왜? 40%가 23.1%부터 40%가 4등급 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념적으로 외국 국제고 가면 4등급 나와도 상위 15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 거야. 자사고 11%. 왜냐 자사고 왜 이렇게 낮아요? 얘네들 다 수능으로 갔거든. 학종을 안 가거든 자사고 아이들이. 다 수능으로 가지. 과고 31, 영재학교 57. 일반고는 몇 프로냐 고작 2.4%예요. 근데 일반고는 2.4% 보면 안 되지. 왜? 일반고에서 8등급, 9등급 아이들, 6등급 아이들, 5등급 아이들이 이 대학 원서 안 넣잖아요. 그럼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일반고가 40만 명인데 40만 명 중에 11% 소위 말하는 2등급 11%의 숫자를 추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몇 프로? 21.5% 나온다는 거지. 즉 11% 안에 든 아이들 중에서도 22%만 상위 15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1%가 상징하는 숫자가 우리가 1등급의 몇 프로까지? 10%까지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 비교해보면 전체 수 34%, 소위 말하면 우리는 34%가 2등급이잖아요. 우리 때는. 그 34%의 숫자를 가지고 한번 기준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만 외국 국제는 88.5%인 거야. 88.5%면 안양 외고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간 숫자가 30% 되거든요. 그 안까지 포함돼서 다 들어가는구나 이게. 안양 외고 가면은 뭐야? 숙명여대까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사고 34, 과거는 영재원 제가 계산 안 했으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문과야 라고 하면 무조건 외국 국제고 가는 게 답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과야 라고 하면 공부 좀 빡세게 해. 그럼 자사고 가는 게 답이에요. 일반고 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야?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10% 안에 들어도 10%, 11% 2등급 10% 안에 들어도 그들 중에 2명만, 3명만 이 15개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집에 있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논술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논술은요, 이게 성대 논술이거든. 애들 논술 끝나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논술 392명 한 명 뽑는데 경쟁률이요 106.4대 1이에요. 의대, 약대 경쟁률이 412대 2, 475대 1이에요. 논술은요 논술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막 수학, 자연, 이과인데 수학하고 과학은 거의 막 원점수 100점 맞고 내신에서 날고 겨. 근데 이놈의 자식 국어랑 영어는 막 2등급, 3등급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썸해버리면 이 친구는 성대 못 가요. 내신으로. 그래서 성대, 야, 너 이과잖아. 너 수학과학은 잘하네. 논술 봐. 이건 거예요, 논술이. 반대로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학하고 과학은 1등급, 수능 1등급 나오지만 국어, 영어 때문에, 특히 국어 때문에 국어 4등급 나와버리면 성대 못 가거든요. 그래? 논술 와. 이건 거예요. 왜? 이과 논술은 수학과학 문제 푸는 거거든. 반대로 문과 쪽도 마찬가지겠죠. 수학 때문에 성대 못 가면 야, 너 국어 논술, 사회 논술이야. 이건 거거든. 너 국어하고 사회 잘하잖아. 논술로 와. 이건 거거든요. 즉 논술은 뭐냐 하면은 논술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아이들 6논술이라고 하죠. 수시 6군데 논술 다 넣는 아이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수능으로 갈 거지? 아니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걔는 또라이인 거예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논술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너스 개념입니다. 논술은. 정말 논술은 한 2군데 정도, 6개 중에서 한 번, 2번 정도 논술 넣고 나머지는 학종과 교과의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승부를 내는 거 아니라고요, 논술은. 근데 혹시 그런 애들 있어요. 2학년 좀 여름방학 중인데 우리 아이가 내신 아까 전에 그런 친구들. 이것 때문에 썸해버리면 성대 못 갈 것 같은데 수학과학만 놓고 보면 성대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부터 뭐예요? 방학 때 논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논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신 5등급 투자가 되면 교과 종합이 이런 지금 이건 2024학년도 결과입니다. 9등급 취재가 이렇다고요.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필수지만 이 정도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무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교과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여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4등급 받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입장이에요. 대학들이 이제는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변별을 낼 것인가. 이제 대학이 고민인 거예요. 서울대는 두 손 두 발 들은 우린 수능 안 믿고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 서울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대한민국 1위 대학이니까. 문제는 나머지 대학. 내려갈수록 이제 멘붕인 거예요. 뭘로 뽑을까? 4등급 대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 판인데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게 수능이라고요. 내신에서 이 안에 있는 아이들 변별내는 게 뭐야? 수능에서 네가 어떻게 들어왔냐? 수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점점 대학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쩌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유지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지해도 이거 못 맞추는 애들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질문은 못한 거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수능 이거 다들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냐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특히 이과 쪽, 의대 쪽 이쪽은 내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정시에서. 왜? 공대나 이과 쪽 같은 경우는 얘네들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가지고 아무리 이거 얘네들은요 난이도 상관없어요. 대학교 입장에서 물화생지 원투를 안 했잖아 이 수능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안 둔다고요. 아무리 어렵게 출제하고 난이도 있게 출제한다 하더라도 상위권대 의미를 안 둔다고요. 결국 뭐냐? 대학에서 필요한 교과목 이런 과목들은 내신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상위권 대학 정시는 특히 이과 쪽은 틀림없이 내신을 반영한다. 그럼 내신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웃긴 게 서울대는 딱 정시 모집 이렇게 뽑아요. 이거 아시죠? 그죠? 아실 거예요.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서울대 정말 웃겨요. 서울대는 2028년 어떻게 하냐면은 1단계 상배에서 수능 100, 2단계 수능 교과 역량 40이죠. 딱 보면 1단계는요. 수능 등급 환산으로 점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내가의 능력 시험을 보면 1등급에 점수 주고 2등급에 점수 준다는 얘기야. 그걸 해가지고 1단계 통과시킨다는 거야. 등급별로, 수능 등급별로 점수를. 그럼 이제는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이런 말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왜? 여러분 100분위 성적 아시죠? 100분위 성적이 석차 등급이거든요. 100분위 성적이 1등급은 몇 점까지예요? 96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왜? 4%니까 1등급이. 그러니까 100에서 4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컷 정석이 100분이 96점이야. 서울대를 가려면 100분이 몇 점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98점 나와야 돼요. 근데 서울대가 1단계에서는 96점 1등급이든 98점 1등급이든 99점 100점 1등급이든 같다. 등급별로 환산해서 1단계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2단계 옵니다. 수능 60 교과 40입니다.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2단계에서는요. 수능을요. 100분위로 환산해요. 1단계 통과한 놈들 중에 수능을 100분위로 환산해요. 이건 두 개 더 주시고. 그러면 교과 40에서 수능 100분위를 뒤집을 수 있게 이건 결과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교과 40이죠. 그럼 교과 40 어떻게 뽑는다? 얘네들이 학생부 있는 내용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알아서 A부터 10단계로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교과 40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딱 보면 서울대는 딱 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수능도 안 믿고 내신도 안 믿어. 그러면서 얘네들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이제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줄여 나갈 거야.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은 그나마 한 40%, 지금 40% 정도 뽑거든요. 뽑겠지만 이제 점점 학년이 내려갈수록 서울대는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잘 안 뽑을 거예요. 옛날 한 2015학년, 2016학년 이때 학종이 대세일 시대 때 서울대는 이걸로 20% 뽑았거든요. 정시로. 확 줄였거든요. 그렇게 더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울대는 바뀐다. 정시에서. 그 나머지 대학들이 이제 연대나 고대나 얘네들이 이제 격정인 거예요. 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10% 아이들은 기본이고 지금 아직까지 5과목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10% 아이들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원점수를 올려야 돼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대학들이 수학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이과라고 하는 이과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수학 성적만큼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비중을 다르게 볼 거라고. 수학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딱 1시간 했거든요. 질문이 한 가지만 딱 받고 갈게요. 질문 있습니까? 어머님. 외고 성향은 아니지만 네. 수학은 자기 이과 성향인데 네. 그래도 외고를 가는 그 친구가 어떤 학과를 목표하냐에 다르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 계획인 거죠. 요즘 아이들은 지금 중학생이 저희 애는 사실 저희 때도 그렇지만 어느 과 가나 이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좋으니까 의사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모두들 다 공부 잘하는 의사, 네. 하니까 의사를 가는 거지. 그쵸. 공부를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학교와까지 다 같은 거지. 이걸 애들이 사실 맞아요. 못하는 부분에 네, 맞아요. 나는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를 이러지 않는데 맞아요. 아이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맞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아요. 그럴수록 자꾸 고민이 된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대학은 학생들, 물론 요즘에 분위기가 자유전공학부라고 하죠. 학생들을 뽑는 분위기지만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학종으로도 뽑고 교과 전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무시하고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최소한 지금 중3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야죠. 내가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내가 나중에 문과 쪽으로 내가 직업을 가질 거냐, 이과 쪽으로 직업을 이 정도는 가라만 타는 게 맞고, 그거마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나는 엄마 난 상위권 대학 가고 싶어. 대학이야. 이과 상관없어. 그러면 유리한 게 어디냐? 그걸 판단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 성향을 보셔야죠. 이 아이가 막 골방에 잡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저사고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애가 이제 국영수가만 잘하지 네. 다른 거는 못해서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국영수 사하면 잘하는 거지. 예체능 과목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왜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은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를 목표한다면 교과 전형 말고 종합 전형 간다면 사실 나머지 기타 과목은 적당히 해놓으면 되거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얘가 자사고인지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교과목 보면 알거든요. 일례로 보면 이런 거야. 심화영어라는 교과목은 일반고에서 심화여고를 공부하면 교과 구분이 하여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교과목은 딱 똑같이 특목고 심화영어, 일반고 심화영어 똑같지만 얘는 구분해서 달라요. 구분해서 얘는 외국어 계열로 되어 있고 외국 아이들은 근데 이쪽은 제2외국어로 되어 있어. 그걸 딱 보면은 똑같은 과목이라도 이 친구는 외국에서 공부했는지 자사고에서 공부했는지 딱 안다고요. 블라인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자사고라는 학생들 딱 보면은 사실 기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어차피 정성평가예요. 중요한 건 국영수 사과가 중요하지. 또 요것도 대학원 내려오면은 이과 약간 국영수 과가 중요하지. 또 사회는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요즘에 입결이 거의 내일 해가지고 거기 예. 네, 맞죠. 예. 네. 아니 근데 그 198이라는 경기도 내신 산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내신 성적들 입결 저희 선생님도 직접 보니까 네. 공부만 해도 아, 그렇죠. 맞아요. A, B, C, D에서 B가 하나 있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자석으로 제가 네. 예, 맞아요. 외고 생각하는데 외고에서는 이과를 목- 근데 딱 유일하게 한 학교가 있죠. 서강대. 서강대는
문과 쪽 가더라도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거든. 예.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일반고에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다 대부분 일반고. 맞아요.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 않아요? 교과밖에 없다. 그저 교과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뭐 간반고도 있고 뭐 지읒반고도 있고 많다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는 1단계도 쉽지 않고 2단계도 쉽지 않은 가운데 맞아요. 할수 있는 거가 정말 없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상위권 대학 결과를 놓고 보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가장 클리어한 방법이에요. 일반고에서. 가장 클리어. 예. 그들 중에서 소위 말 아까 상위 15개 대 그 밑에 이하들은 일반고 아이들이 사실 학종도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로 가서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진짜 답은 내신 성적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석차가 10%니까 1등급이라는 변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좀 이제 무조건 원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성평가, 학생부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정성평가를 많이 도입해요. 지금 분위기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아예 10% 변별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과 정성평가를 뭘 보냐? 그 세특 내용이죠.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본다는 말은 뭐냐면 원점수 높은 아이들은 또 세특 내용도 좋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을 뚫을 수 있는 방법. 학종으로 간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과 경쟁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서울대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대는 이제 내신 안 보고 학종 같은 경우 면접에서 그냥 뚫는 거예요. 근데 면접 보려면 1단계에서 학생부를 본단 말이에요, 서울대도. 학생부를 보면 뭘 보겠어요? 석차 등급 안 본다고요. 성취도랑 원점수랑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부를 딱 보면 이놈이 일반고인 줄 아는데 그럼 뭘 볼까요? 원점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형량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외고 선택 괜찮습니다. 왜냐? 외고 아이들이 외고에서 좀 잘 나가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거기에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거든. 수학 잘하면 얘네들이 버티거든요, 외고에서. 예? 외국 애들 다 잘하는데. 아니요, 안양 외고나 과천에 수학 못하는 애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중3 어머니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선택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바뀐 정책이. 근데 저는 딱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서 그 고등학교 가서 그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그 성부인 것 같아요. 그거 못 버티면은 특목고 자사고 안 가는 게 맞죠. 그런 아이 같은 경우 일반고 가도 사실은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어머니 마지막 질문 하나 봐봐. 애들 그냥 저거 10시까지 마무리해야 되죠? 나도 갈 거야. 마무리. 네네네. 중3 9회. 안 나왔죠. 예. 네. 지금 사실 입시 체제랑 맞춰서 음. 이런 비평준학 고등학교가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애매해요. 정시형 맞아요. 네. 되게 그쵸. 입시 체제가 바뀌면서 네. 많은 분위기 안 맞아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1등급, 2등급을 만점을 줘버려요. 지금 9등급 체제니까. 1등급, 2등급 만점 주고 3등급, 4등급을 만점. 그러니까 9등급 체제를 5등급화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정시에서 점수를 환산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2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11%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5등급 체제에서는 10분의 들여야지 그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2등급 나오면 그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방어 같은 경우 좀 힘들잖아.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 10% 안에 들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해요. 갑방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안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갑방고를 가는 전략적으로 가는 아이들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갑방고의 장점이 뭐냐면 서울대예요. 서울대 특목고 자사고 안 가잖아요. 갑방고에서 10% 안에 드는 애들이 있거든. 그 아이들은 서울대 직윤 전형에서 이제 날개를 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면접을 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는 SNU 역량평가로 면접을 봐요. 그럼 그 면접을 준비를 안 시키냐 못 시키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그 학교가 갑방고인데 서울대를 갈 놈이 최소한 30명 있다고 쳐요. 300명 중에 10% 30명이니까. 그 아이들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교에서 좀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학교가 걔네를 왜 챙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갑방고는 유리하죠. 근데 평범한 우리 아이들은 갑방고 가면은 멘붕인 거예요. 내신이 밀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신이 밀렸다고 한다면 계속 그걸 차지하기, 갑방고에서는 사실 10% 아이 들기 쉽지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걔는 계속 2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하면 학종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등급을 유지하면서 세특 내용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학종을 빠르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이렇게 학교를 일반 자사고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자사고 아이들이랑 어쨌든 여기 일반고랑 네, 팩을 맞아요. 다른 거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서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비슷하게 학종부를 우리 활동하는 그런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야, 그 부분 한번 또 특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각방고에서 자사고 아이들과 외고 아이들과 경쟁할 만한 학종 세특 내용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히려 2등급 대이기 때문에 갑방고에 3등, 9등급제에서 갑방고에 3등급 나오면 절망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다 묻혀 있다고, 2등급으로 딱 묶여 있다고요. 그럼 이제 무한 경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대학들은요, 알거든요. 자사고라든지 외고는 환경이 우수하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체라든지 빵빵하게 할 거다. 근데 이걸 감안해요. 야,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 학교 보니까 왠지 느낌에 일반고 같은데 조금 괜찮은 일반고야. 환경 알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학생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학종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때부터는 교과과정 편성 관련된 정보도 다 들어가요. 학생부 제출되면은 우리 고등학교에 교과과정 편성표라든지 이 학교 어떻게 성취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자료가 대학교에 다 넘어가요. 그러면 딱 갈 수가 있어요. 블라인드 평가는 서류 평가지도 블라인드 평가지만 서류 평가에서는 블라인드 평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학교 정보 들어간다는 얘기는. 블라인드 평가는 어디서? 면접에서 본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러면 갑방고에서도 2등급대라고 한다면은 그 학교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가 그 환경을 활용하면서 뭔가 절대로 컨설팅 받아서 외부에서 논문 이런 거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세특 내용 박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학종의 승부는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환경에서 그 환경의 태도를 안에서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냈구나.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 딱 봤을 때 이 학교 수준 아닌데? 얘가 이 정도의 뭔가 있다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된다고요.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의 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해도 문제. 컨설팅 받지 맞아요. 사람이 너무 어려운 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힘든 거야. 어려. 못해도 안 되는. 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매년 내요, 대학들이. 그걸 어머니 유심히 공부하셔야 돼. 거기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하고 합격한 아이들의 샘플 학생부 세특을 보여줘요. 딱 보면 정말 평범해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장난 아니야. 이 아이 대학원생 논문을 세특에 세려 박았어. 그걸 믿으시면 안 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보세요. 그걸 잘 보시면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원장님 계속 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서라는 구호 과목에서 세특 내용이 생뚱맞게 이 아이가 목표하는 그 컴퓨터공학과를 칩시다. 컴퓨터공학 관놈인데 독서에서 생뚱맞게 컴퓨터 관련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수행평가 가지고 뭔가 결과나 그게 세특에 박혀 있어. 이거 높이 평가할까요? 안 평가해요. 학생부 종합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기로 운영돼요. 학년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학기에서 이 교과목의 성취 목표가 뭔지 아이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취 목표가 뭐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문학이라는 거 뭐 문학에서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수업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문학 선생님이 이 교과목의 성취 목표, 이 교과목의 목표를 정해주는 게 있어. 거기서 충실해야 돼. 그 내에서 내가 뭔가 수행평가의 주제를 발견해야 되지 생뚱맞게 막 특히 영어가 더 심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외국에 있는 논문을 가지고 영어를 해가지고 막 장난의 세팅 다 바꿉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그 학기 그 과목의 성취 기준도 모르고 그 학교의 그 과목의 교과 성취 목표도 모르고 그냥 지멋대로 그걸 모르는 사람 딱 보면 와 훌륭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학 입학하면 기가 막히거든. 얘는 그 교과목에 충실하게 이수 안 했네. 안 좋게 평가한다고. 학종의 시작은 그겁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게 학기제로 운영돼요. 고교학점제는. 그럼 그 학기 때 그 교과목이 요구하는 목표가 뭔지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죠. 내가 컴퓨터공학을 목표해. 그러면 내가 독서라는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컴퓨터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억지로 독서에다가 막 내 컴퓨터 관련된 뭐 집어넣어가지고 막 논문 쓰고 이거 작업하면 안 된다고. 수행평가 주제는 철저하게 그 교과목의 성취 수준과 그 교과의 목표에 맞추어서 내가 수행평가의 주제라든지 수행평가의 어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학종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제일 가장 쉬운 게 뭐냐? 학교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가이드북.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6개. 어차피 수시 6군데 넣잖아요. 6개의 대학을 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돼요. 어렵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뒤에 원장님 기다리셔야죠. 네. 원장님 마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티쳐서 나오면 좀